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풍 뇌동매매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원칙은 전부 무시하고 이 종목 저 종목 들락날락 하다가 손실만 봤죠. 그래서 오후장에는 가히 폭풍 뇌동매매의 퍼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매매가 잘 안 풀린 게 있어서 약간의 분노 게이지가 쌓여있던 상태였는데 그게 오후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건데 한번 지고 나면 다시 이길 때까지 무리하게 도전하는 그 승부욕이 계좌를 갉아먹게 됩니다. 때로는 져줄 줄도 알아야 하죠.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백날 도전해봐야 100번 깨지기 마련입니다. 도전하는 족족 매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나보다 강한 상대한테는 덤비지 말고 힘을 길러서 실력이 올라왔을 때 재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매를 많이 해서 정신이 없는데 첫 번째 매매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전에 항공주가 가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게 오후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분봉상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니까 이제 가는 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희망회로를 엄청나게 돌린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도 분봉 차트를 보면 추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항공주가 다같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줘야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갈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힘이 없게 꺾인 상태였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갈리는 만무하죠. 그런데도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홀린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건 원칙을 까먹은 건지 봐도 못 본 척한 건지 무시를 해버립니다. 직전 거래대금을 보면 1억 원밖에 안 터진 종목이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스캘핑을 하려면 적어도 활발히 거래가 일어나는 종목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1억 원도 안 들어오는 굉장히 조용한 종목에서 뭔가에 홀린 듯이 내동매매를 합니다. 1시 56분에 고점이 15,350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착각하고 저 혼자 위로 때린 거죠. 아무도 안 사는데 저 혼자 위로 산 겁니다. 매수한 직후 고점에서 나만 샀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순간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최고점에서 샀으니까 수익 기회는 당연히 없고 바로 손실이 계좌에 찍혀버렸죠. 이거는 손절이 예정되어 있는 잘못된 매매였던 겁니다. 내동매매가 무서운 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종목 선정도 잘못됐고 타점도 잘못됐고 매수하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동매매라고 부르는 거죠.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이 끝나고 아니면 다음 날이 돼서 아니면 주말이 돼서 다시 되돌아보면 야, 이거를 왜 매매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매매를 내동매매하는 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매매는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한번 손실을 봤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폭풍 내동매매라는 건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눈이 획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죠. 고점에 사서 손절을 쳤는데 내가 산 가격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를 보니까 갑자기 뒷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죠. 뒷목만 잡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아, 이제 제대로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기서라도 수익을 한번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 당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두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첫 번째 매수했을 때 가만히만 있었어도 수익이었을 텐데 사고팔고 하면서 두 번 손실을 누적시켰습니다. 이러면 보통 멘탈이 나가죠. 주가는 분명히 올랐는데 그 오를 때 저는 전부 다 손실을 본 거죠.
하루 동안 수익을 내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많아야 5번입니다. 따라서 하루 매매를 5회로 제한해야 하죠. 적당히 매매를 했다면 꾹 참고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버텨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춰야 성공하죠.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자극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는 멈추지 못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때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경우,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손실을 보니까 열을 받는 거죠. 장이 안 좋아서 어떤 방법을 써도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인데 손실을 앞에 몇 번 보게 되니까 발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서 폭풍 내동매매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가장 위험한 심리 상태이고 계좌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도 깡통을 찰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심리 상태는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유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몇 대 맞았다고 하면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그래 내일 보자,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보자, 아니면은 한 달 뒤에 보자, 그것도 아니면 6개월, 1년 뒤에 보자,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당장 승부를 보려고 하면 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맞았다면 아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든 날이구나 생각하면서 몸을 움츠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항해서 더 싸우려고 하면 더 얻어터지죠. 그리고 오후장에 얼마나 폭풍 매매였냐면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2번의 매매 사이에 또 하나의 매매가 있습니다. 네온테크인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높은 빈도로 내동매매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폭풍 내동매매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죠. 짧은 시간 안에 이 종목 저 종목 시세가 날만하다 싶으면은 다 들락날락 하다가 손실을 누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빈도 폭풍 내동매매죠. 네온테크도 내동매매인 게 앞서 시세가 날 때는 매매하지 못하고 이미 올라와서 저항을 막고 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돌파할 줄 알고 매수를 하는 건데 직전 거래대금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미 시세가 난 종목에서 한 번 더 상승하길 바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큰 수익이 난 사람들은 다 매도하고 있을 자리인데 저 혼자 저기에서 매수하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을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충분한 수익이 났을 텐데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겠죠. 보통 상승이 끝났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시점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위아래로 등락을 그릴 때겠죠. 가격은 오르지 못하는데 이미 올라서 횡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갈 종목이었으면은 안 멈추고 더 갔겠죠. 만약에 한번 오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올라온 가격을 잘 버텨주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재차 큰 시세가 나려고 할 때 진입을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멈추면 거기는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네온테크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기산텔레콤은 추세 자체도 꺾인 상태에서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매도 네온테크보다 더 심각한 잘못된 매매가 기산텔레콤이라는 거죠. 이미 상승하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인데 그 내려오는 종목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 종목이니까 거기서는 수익 기회가 없죠. 만약에 추가로 상승해줄 종목이었다면 분명히 버텨줬을 겁니다. 횡보하면서 수렴 단계를 거쳤을 텐데 주가가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는, 그러니까 잠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재차 상승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또 들어간다. 내동매매라서 그런 겁니다.
저 당시에는 무언가에 홀려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서 내가 이전에 봤던 손실을 복구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머릿속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이미 앞에 충분히 상승하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인데 분명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재차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할 거다,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내동매매들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잘 안 고쳐지죠.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이성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게, 그래도 제가 비중 조절은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과거보다는 나아진 게 이거죠. 과거에는 정말로 눈이 돌아가서 폭풍 내동매매를 하는데, 게다가 심지어 입금하고 추가 입금하면서 비중을 더 크게 내동매매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발전하고 나서는 이제 추가 입금을 하지 않고, 하지만 비중은 풀로 베팅을 했던 내동매매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동매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불안한데 하면서 들어가고는 싶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건 이제 이런 내동매매도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온전히 되지는 않고요. 차근차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장에도 그나마 발전했다고 느끼는 게, 제가 매매가 한번 꼬였던 적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손실을 보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였다면 그 순간에도 이것저것 들어갔을 텐데 열은 받지만 종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서칭을 했습니다. 폭풍 서칭했죠. 과거와 달라진 건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손실을 보면 계속 매매를 했지만 한번 손실을 보고 나니까 다음 베스트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열받은 상태로 폭풍 서칭을 했던 겁니다. 종목을 진짜 이것저것 다 뒤져봤죠. 그렇게 해서 열받은 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1시간인가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매매를 하지를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HTS 끄고 카페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분이 안 풀렸는지 오후장에 결국에는 잠깐 HTS를 킨다는 것이 폭풍 내동매매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은 아예 안 했어야 됐는데 오전에 그 잔상이 남아서 결국에 오후장에 폭풍 내동매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산텔레콤도 직전 거래대금들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만 있었어도 절대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지만 내동매매의 순간에는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기산텔레콤을 2번 매매했는데 2시 23분에 한번, 2시 25분에 한번, 그렇게 2번 매매했습니다. 23분과 25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이에도 매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T 에너지죠. 이것도 역시 내동매매였습니다. 직전 거래 대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던 거죠. S&T 에너지도 내동매매인 게, S&T 관련주들이 전부 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다 하락한 상태에서 S&T 에너지만 남았었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다면 매매해서는 안 되지만, 이때는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찍을 거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굉장히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상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면 일단 진입하고 보는 거죠. 하지만 쫄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곧장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는데 23분, 24분, 25분, 1분 단위로 3종목이나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시간 원칙을 어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시 20분까지만 매매를 하기로 원칙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벌써 시간을 넘겼죠. 물론 2시 20분을 넘길 때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알고는 있지만 멈출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매매를 진행하다가 1야 매매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종료하게 됩니다. 1야를 매도한 시점이 2시 30분이니까 제 시간 원칙을 10분 정도 넘긴 건데요. 그 짧은 사이에 4종목을 매매해서 4종목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시 20분에 만약에 매매를 끝냈다면 4종목에 대한 손실은
아마도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긴 결과 4종목 모두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원칙을 어기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손실이죠. 하지만 그 뻔한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고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인 한계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을 벗어나서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좋든 싫든 감정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감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인 이상 감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저도 발전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인지를 하면서 아, 이러면 나중에 더 큰 파멸을 불러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만 해도 그 화가 좀 누그러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더 후회하기는 싫으니까.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기보다는 지금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은 조금씩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5장의 폭풍 내동매매했던 것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은 매매를 했습니다. 반면교사 삼으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